긍정적인 뉴스 더 나올 게 많다고 봐요. 예전에 2차 전지 타이틀 다 갔다면 차별화되게 움직일 거다.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가 될 거다. 한 달 만에 뵙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긍정적인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조심해야 될 거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제가 많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제 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마치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웅달 책방 보신 구독자분들이 주식 투자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 성공이 꼭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투자 관련돼서 최근에 변동성이 더 커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얘기해서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 뷰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뭐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떨리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뷰는 안 바뀌었다고 말씀드려요. 저 2차 전지 여전히 긍정적이고 2차 전지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구조적인 성장 산업임에는 분명한데 기업이랑 또 주가랑 또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는 결국은 주가는 기업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시차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그 기업을 못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투자를 해서 실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리스크 관련돼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나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이슈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최근에 공매도 금지 같아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처음 봤는데 2차 전지 ETF가 거의 27, 28 상한가 거의 비슷한 무리하게 갔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갑자기 또 보니까 10%가 넘는 폭락을 또 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어제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이 시장에서 수급에 대해서 억지로 눌려놨을까. 그거에 대한 사실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금량이 상한가 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저는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에 사실 말씀 주신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네, 공매도 금지한 부분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근데 다만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치적 부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공매도의 사실은 금지 자체의 취지가 좀 무색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우리 김포가 첫 번째 타겟이고 두 번째가 이거 공매도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이용한 부분이 있고 표심.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딱 하나 잘한 거는 시기가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벌 시간을 주긴 준 거죠. 약간 계속 공매도 금지할 것처럼 계속 이렇게 뉘앙스를 줬는데 생각보다 주말에 급습해서 뉴스가 나온 거죠. 그거는 예측 못했어요. 주말 기습 뉴스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건 조금 그래도 그렇게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를 욕해도 어느 정도 좀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분이 이거 아마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쪽 측면에서도. 그래서 사실 공매도 아차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전산화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기 작성. 네. 수기 작성, 전산화, 그다음에 그거 저기 뭐냐 기한에 그게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기한 제한을 걸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네. 그냥 한시적으로 그냥 금지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연속성이 제일 중요한데 연속성으로 이어지려면 사실 이런 구체적인 이 정상화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기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수기 작성 관련된 부분, 전산화 이런 게 다 일괄적으로 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으면, 심지어 그 시장 조성자라고 하죠. 호가창에서 그 호가 간격 그것도 맞아요. 시장 조성자가 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호가 조성자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모든 종목에 다 일괄적으로 호가 조성자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얼마나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건데 그것까지 뭐 호가 조성자가 업틱률까지 배제시키면서까지, 그래서 사실 뭐 일종의 그 시장 조성자는 2천억 정도 이 공매도 금지 나오기 전날 금요일날 2천억 정도 매도가 여전히 또 공매도가 또 나왔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눈치성으로 물량이 좀 나온 듯하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연속성이 이어질지를 봤을 때 사실 오늘까지 만약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주도주인 포스코 퓨처의 포스코홀딩스가 강하게 시세를 줬으면 저는 이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좀 추세의 반전의 강력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10% 이상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MSCI 외국인 편입 이제 물 건너갔다 막 그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저희가 내년 6월달에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하면 외국인 MSCI 관련된 부분은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제도 보완하고 개선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만약에 떠나가는 외국인이면 그죠? 네.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는 롱숏도 있고요, 롱도 있잖아요. 롱 온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롱숏이라고 해서 무조건 숏을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숏 치는데 숏 막혀 있으면 롱 온리 전략으로 바꿔도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급에 어떻게 보면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중에 2차 전지를 못 산 롱온리 쪽에서 나오는 물량이 롱숏 펀드를 운영하는 쪽보다 물량이 더 많으면 수급 급격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연속성이 중요한데 그 연속성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 지난달에 와서 말씀드린 에코프로로 수익을 엄청 많이 보신 분들의 그 양도세 회피 물량, 네. 그거랑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뭐 12월 달이나 11월 말에 쏟아지지 않으면, 근데 일례로 뭐 9월 달, 10월 달에도 개인 물량이 꽤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쏟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막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쏠려 있어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쏠려 있거든요. 삼성전자 못 가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비교를 해보는 거죠, 냉철하게.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언제든 비싸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이닉스가 올해 실적 나빠서 적자인데 내년에 흑자 회복되는 거 알겠어. 그럼 그 흑자 회복되는 거가 올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진 건 기저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내년에 기저효과 좋아지고, 그럼 내년에도 주가가 좋아지려면 내후년 전망이 또 좋아야 돼요. 근데 내년 좋은데 내후년 전망이 또 좋을 거란 보장이 안 돼요. 올해 나빴던 거를 내년에 이미 너무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으려면 더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삼성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는 아무리 봐도 부담스러운 영역인 거거든요. 네. 부담스러운 영역이니까 그럼 2차 전지는 고점 대비 제가 평균 내보니까 이따 표 보여드릴 건데 60% 그냥 기본적으로 빠졌거든요. 오늘 것까지 반영하면 어제 오른 거 다 반납해가지고 다시 55% 정도의 평균적으로. 네. 그럼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사실 반도체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까요? 2차 전지가 부담이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55% 평균 빠진 마당에. 2차전지가 저는 2차전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차전지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자꾸 뭐 GM 그거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포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 못 해드린 거는 너무 죄송하고 GM 포드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GM 물량 중에 그 이연된 부분은요. 제가 더 팩트 체크해서 또 다음 달에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이연된 부분 관련돼서는 24년 물량만 그거고요. 25년부터는 다시 정상화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엊그제 발표 났는데 그 파업 관련된 것도 전부 다 합의 GM뿐만이 아니고 포드도 합의했고 그다음에 그 스텔란티스하고 BMW, 폭스바겐, 폭스바겐 그룹도 지금 파업 관련된 합의 기사가 계속 쭉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거는 그 24년도 GM 물량 일부 이연되는 부분은 조금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약간의 그 성장률, 그러니까 캐파 증설하는 거에 대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수는 있는데 성장 자체는 변함이 없고 심지어 BMW 이거 오늘 나온 건데요. BMW는 그랬어요. 우리는 가격 절대 다운 안 할 거다. 다운 안 할 거고 예정대로 공장 계속 증설할 거다. 예. 그리고 너무 재미난 건요. 도요타가 이 완전 어떻게 보면 뭐 수소차 하이브리드 이거는 선두권인데 전기차 완전 후발주자로 그냥 팽당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아시죠? LG엔솔 30조 계약 나왔고요. 맞아요. LG 화학 2조 9천억 계약 나왔어요. 근데 도요타가 당장 야 뭐야 스텔란티스, 포드 그다음에 폭스바겐 주춤에 알았어 우린 더 공격적으로 할 거야 해가지고 72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더 과감하게 72조 늦었으니까. 늦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도요타 72조 투자하면 다음 타자는 혼다거든요. 혼다 절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라이벌 관계거든요. 혼다 72조까지는 아니더라도 30에서 40조 충분히 투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신차가요. 신차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종류가 다양해져요. 네, 종류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결국 소비자의 선택 문제인데 저는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전기차가 사고는 싶은데 막상 살만한 게 없는 게 온통 그냥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그거 6년 된 모델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진짜. 너무 형편없잖아요. 구려요 테슬라 자체가. 네. 이거 테슬라 욕을 먹더라도 네. 아니 테슬라 뭐 회사 좋은 거 막 엄청난 혁신 기업인 건 알겠는데 테슬라 저 같아도 무조건 이제 전기차 살 건데 테슬라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요. 네. 그리고 타본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반반이에요. 진짜 극명하게 갈려요. 그 테슬라 가진 뭐 AI 플랫폼으로서 빅데이터 축적 능력을 인정하는데 전기차로서의 고유한 그 안에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24년도에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25년도부터는 다시 신차가 전기차가 저는 쏟아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도를 봤을 때 지금 당장 11월, 12월에 2차전지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진 입장에서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물론 오늘 주가는 빠졌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딜레이된 거지. 딜레이된 거지. 미래는 정해져 있다. 미래는 정해져 있다. 네, 그게 아주 핵심인데 중요한 건 근데 체크할 건 많다. 체크할 건 많다. 그 기업별로 예전에 2차전지 타이틀 달았으면 다 갔다면 굉장히 차별화되게 움직일 거다. 옥석 가리기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15%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덜 빠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오르는 종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뭐 율천화학 같은 회사들 파우치 그 들어가는 파우치 필름에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또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다 파란불인데. 그래서 그렇게 뭔가 차별화되게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이따가 실적 물어보실 것 같은데 실적 리뷰해보면 실적이 또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양극재 회사들 다 실적 안 좋을 거 아는데 그중에 이익률이 덜 깨졌거나 아니 오히려
다른 그 기업들보다 매출이 더 성장했거나 그런 차별화된 모습들 있는 회사로 좀 압축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수급의 쏠림 현상이 어제 급격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상당히 이 노이즈에 의해서 가려졌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더 긍정적인 뉴스 더 나올 게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가가 조정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딜레이 됐다. 근데 이게 앞으로 목표나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가는 방향이. 그럼 사실 좀 딜레이가 된다는 거는 네. 주가를 떨어진다는 거고 네. 악재니까 네네. 싸게 살 기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싸게 모으는 게 좋은 거니까. 네네. 그 좀 지연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해져 있다라는 공부를 해서 또 지훈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내용을 듣고 확신이 생기면 한 번 더 모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아도 전혀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를 떠나서 주식을 쌀 때 모아가는 전략만큼 효과적인 전략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고점 대비 50% 60% 빠진 마당에 네. 24년 25년에 대한 그 큰 그림은 변한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 숫자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숫자가 일부 네. 그러니까 분기 실적 2분기 3분기 실적 깨졌다고 연간 실적이 막 50% 60%씩 깨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24년도에 예를 들어 2연 됐다고 해서 24년도 실적이 30% 50%씩 박살날 것 같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저는 안타까운 거는 리튬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리튬 가격 빠진 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을 이 양극재 회사들은 이 리튬 가격에 가공 마진 붙여서 양극재 판가를 파는데 리튬 가격 빠지는 거 이 회사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이 회사들은 이게 진짜 자기네들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회사마다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회사 내부 정보니까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너무 리튬 가격에 대해서 뭐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노이즈가 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냐 못 받냐. 근데 전기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라는 필수적인 대의적인 환경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는 시간은 걸리지만 완성차들이 내연기관 차를 생산을 이제 그것도 조금 지연됐더라고요. 저는 빠르면 28년이나 29년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내연기관 차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30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길게 보면 롱텀으로 가는 방향은 내연기관차 다 없애고 지금 전기차로 100% 다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흐름을 보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런 노이즈는 2차 전지를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장기 투자하려고 2차 전지 업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이나 방향성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그거 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방향성이 깨진 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식에 대해서 진정 투자로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물량을 늘릴 기회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